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보관리기술사님이시자 1인 지식개혁가이신 임호영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관리기술사 임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분야는 좀 많이 가리지 않지만 웹이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 기업이시고 1인 기업인데 이제 1인 개발자 하는 1인 개발자. 네, 있습니다. 요즘에 그거 엄청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 1인 개발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나 그 애플리케이션 네, 그쪽도 엄청 몸값도 엄청 높은 그거 아닙니까? 개발자가 네. 지금은 약간 좀 많이 꺾이긴 했는데 네. 한창 그 막 개발자 없다고 하는 한번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이제 그때 이제 개발자 몸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는 사실은 거의 희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혼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희소하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혼자서 개발을 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만 이제 갖춰지면은 이제 혼자서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발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혼자 다 개발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 회사 소속으로 이제 어떤 개발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발열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럼 원래 전공이 뭐예요? 컴퓨터공학 쪽이었습니다. 네. 전공이랑 하는 일이랑 취미까지 삼박자가 다 고루 왔다고 덕업일치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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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대학원까지 나오신 거죠? 대학원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대전인데요. 네.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본가로 내려가서 네. 지금은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고 근무도 세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1인이시니까 삶이 곧 회사고 그렇죠. 네. 집이 곧 직장이고 직장이죠. 네. 네. 또 1인 기업 그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1인 지식 기업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좀 메리트가 회사 소속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자유롭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회사 생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계기는 어떻게 봐도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에 묶이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개발업뿐만이 아니라 자격증 강의나 혹은 뭐 개발 강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회사 소속에 이제 묶이면서 그 시간을 같이 이제 할애를 하려면은 제가 퇴근이 빠른 회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퇴근 후에 제가 어떤 시간을 더 3-4시간씩 밖에 못 했었어요. 사실은 직전 회사에서 이제 그렇죠. 퇴사를 할 때는. 근데 제가 그 동안에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기술사는 언제 되신 거예요? 기술사는 2021년에 했습니다. 그럼 벌써 3년 차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회사로 다시 취업을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발감이 좀 떨어졌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아직 감은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살아있다. 네. 그것만 확인한 정도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제 네. 독립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는 언제 내셨어요? 사업자는 이제 다른 사업자로 좀 냈었는데 작년에 이제 종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세용병을 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작년에 네. 이제 설립한 거나 다를 게 없죠. 2년 차. 네, 되신 거네요.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하네요. 사실 개발자 그런 분들은 약간 감각 중요한데 너무 또 오래되신 분들도 좀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언어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면은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확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개발 업무만 거의 14년째 하고 계신 건데 이거 말고 딴 걸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했습니다. 여기 좀 약간 덕업일치가 잘 되시는 거구나. 네. 이거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근데 내가 올인해서 뭔가를 할 정도 각오가 아니면은 다 어중간하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을 맞추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대학교 전공을 맞추는 거는 뭐 점수에 의해서 가던 혹은 뭐 어때 의지가 아닌 거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업무는 그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운 좋게도 전공이랑 뭐 자격증 뭐 업무 하는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 다 자기는 운이 좋다 그래요. 또 어느 일정 부분 운이 작용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운을 더 크게 치시더라고요.
되게 민감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독립하시고 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제 사업으로 버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많이 없고요. 프리랜서 식으로 이제 간단히 개발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액으로 이제 바로 받진 않고 제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만큼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신 거예요? 시간당 지금 한 곳은 이제 한 5만 원쯤 되는데 사실은 좀 많이 저렴하게 한 것도 있긴 합니다. 네. 원래라면 한 7, 8만 원 혹은 그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3시간을 할 때도 있고 4시간을 할 때도 있어서 그 시간이 많을수록 이제 많이 이제 수입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루에 그럼 한 30만 원씩 번다 치고 평일날만 일하시면 한 6, 7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근데 많이 투자는 안 하시죠?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네. 간단하게는 이제 오전에 이제 제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제 할 거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사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좀 마감때가 이제 다가오면은 그 시간을 좀 막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건 뭐 일하는 사람 다 똑같죠. 뭐. 네. 그러면 사실상 연봉으로 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씩 찍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바짝 당기면 한 2, 3억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겠네요. 삶이 없겠는데요, 그렇게 살면? 저녁이 없는 삶이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해서 퇴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주말에는 잘 쉬십니까? 저녁 있는 삶을 사시는데? 주말에는 이제 대학원 논문을 다시 준비를 해야 돼서 네, 석사 논문.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 끝나시고 이제 논문만 남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논문을 쓰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아이템 준비하고 이제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결정은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주제가 뭐예요? 드론을 활용한 이런 주제가 드론을 활용한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 거군요. 전공이 네트워크 쪽이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활용한 어떤 네트워크로 흘러갈 주제가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건 드론으로 하고 그렇게 찍어오면 그게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 뭐 이런 방식이네요. 네, 대략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워라밸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8시에 기상을 하고 8시. 벌써 여유롭네요. 정신을 차리고 커피 좀 내리고 9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12시에 끝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제 할 거를 하다가 저녁 먹고서는 이제 강의 자료 만들고 할 걸 한다는 건 뭘 하시는 거예요? 개발 업무, 오후에는 이제 제 플랫폼 구축할 것들 개발을 하고 저희 회사 관련된 제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동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운동은 이제 저녁 먹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산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하신 지는 이제 2년 차 됐는데 그쪽 분야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한테 독립한 1인 개발자 추천하십니까? 저는 무턱대고 독립하시라고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확실한 아이템을 가졌을 때 이거는 해보면 하겠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실 때만 독립을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나왔어도 사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뭔가가 돼 있어야 그 1인 기업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됐을 때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확실한 거를 가지고 계셔야 퇴사를 하셨을 때도 뭔가 좀 뒷배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무기가 없이 나오지 마라. 그렇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만의 무기라는 게 뭘까요? 업무적인 스킬이 이제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전문이어가지고 나 혼자서 그거를 다 개발을 하고 서비스 유지 보수까지 다 할 수 있다. 혼자서 이제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이제 개발 사이클을 보면은 충분한 사이클을 계속 돌려본 사람이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혼자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분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득이하게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종으로 바로 유연하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직종이라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돼서는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제 정보 시스템 감리, 감리. 다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업무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러면은 요즘 개발자분들이 연봉 이런 거 다 넘는다고 하는데 훨씬 넘겠네요, 그거보다. 더 넘기려고 노력을 해요. 뭐 뻔하네요, 너무. 네.
개발 업무만 해도 1억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흔히 개발 업무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바라는 네네. 개발의 범위라든지 그 역량의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게 꼭 좋은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한 확답은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게 1인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는 과정에 나를 갈아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맨 퍼 시간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감각이 이제 무뎌지게 되면은 네. 단가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일도 많이 못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시는 사항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체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강의나 기술 네. 검토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기술사 자격을 활용을 해서 네.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을 이제 저도 예전에는 막 천년만년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한 40대쯤 넘어가도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데 체력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30대 초반부터 기술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34세 되신 거죠 기술사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021년도 엄청 빨리 따셨네요. 빨리 딴 네. 축에 속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 분들은 이제 막 60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네. IT 쪽은 확실히 연령대가 좀 많이 아, 젊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빠른 편이죠. 저보다 한두 살 더 젊으신 분이 있긴 한데 네. 일단 제가 거의 앞쪽이죠 저쪽. 네, 거의 좀 그 분포로 보면은 좀 앞쪽에, 그쵸, 앞쪽에. 네, 왼쪽에 속하는 예, 얇은 쪽에 있죠. 여기. 네, 좀 얇은 쪽에 있습니다. 나를 갈아 넣어서 개발을 했잖아요. 강의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를 갈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비는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원래 갈아 넣어야 하는 건 갈아 넣는 건데 네. 이거를 잘 갈아 넣는 대신에 잘 하나 만들면 여기는 자동화로 이제 돌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남는 시간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잘 짜놓은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이렇게 딱 해서 처음 개발할 때는 10시간 걸렸던 게 나중에는 10분이면 하는 거의 그럴 수 이런 있어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만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네, 이제 바로, 다른 걸로 네. 만들어내는 이런. 그래서 이제 오래 개발하신 분들이 제가 무섭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잘 짜여진 코드를 좀 어느 정도 다 갖고 그쵸, 계세요. 그쵸, 그쵸. 이거를 언어가 같으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옮겨가 이식을 하시고 언어가 다르면은 바꾸는 과정만 조금만 보시고서 이걸 바로 이어버리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가져가시는 네, 그런 형태로. 약간 이게 젊었을 때 빡세게 싹 해놓으면은 네. 한 4, 50대부터 그냥 날로 먹는 건 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개발 경력이 막 그렇게 많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 코드가 버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된 거를 쓰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더라 피카소가 그랬대잖아요. 그 냅킨에다가 이렇게 얼굴 자화상 이렇게 그려주고서 얼마 달랐다 그랬나 100만 원 달라 그랬나? 그랬더니 왜 이게 100만 원이냐 그랬더니 자기 이걸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해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약간 그 말씀하신 게 그거랑 약간 맥이 비슷하네요. 네. 평생을 이렇게 해왔던 거에 그 어떤 산출물로 다시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자동 비슷하네요. 완전 자동은 아닌데 거의 9% 자동화. 그렇죠. 1%만 건드리면 똑같은 걸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 1%가 일감이 들어오는 거랑 내가 조금 하는 거 약간 그 1%는 약간 거기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관건이 있네. 네. 일을 줘야 되니까. 네. 1이 어디선가 들어와야지 내가 그쵸, 90%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는 그거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네요. 네. 영업. 네, 그렇죠. 1이 어떻게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오겠냐 하는 거는 베스트가 하긴 한데 1을 자동을 못 시키면은 열심히 다녀야죠. 그러면 그거를 그 분야를 자동화 시키시면 되겠네. 뭐 영업사원 한 명 두시든지 AI로 열심히 한번 다니게 해서 AI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영업을 자동화 시키면 끝나는 거네. 100%네 그러면. 네. 이게 되게 사업 모델이 엄청 좋은 모델이네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기술을 겪어보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이거를 다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응? 여기 생각보니까 많이 없는데? 이거 좀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되게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유연한 범용성이 아주 코드만 있으면 딱 이렇게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는 네. 거니까. 초기 코드를 하나 잘 짜놓는 게 그죠, 되게 그죠.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좀 부러운데요? 네? 저도 1인 지식기업가의 한 명으로서 자동화를 꿈꾸지만 네. 저희 쪽 자동화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른 자동화예요 이거는. 네. 아니, 구조 자체를 짜놓고 그 구조 자체를 파는 거니까 그렇죠. 범용성도 높고. 그게 이제 그 구조가 드러나면은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강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본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웹사이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가 2개, 3개 디자인만 바꾸면 이게 그렇죠, 다 그렇죠.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무한히 거죠. 네.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장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때 공장장이라도 하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딱 그 개념이 찍어내니까 공장 개념이죠. 네. 근데 이제 1인 기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공장을 조금 많이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발하시는 분들은. 네네. 왜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을 시간은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앱을 만들어줘 하면은 앱 만드는 그 플랫폼이랑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네. 같이 들어가거든요. 앱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동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저것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짜던 일을 했던 사람이 네. 그 코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지적재산권에 걸릴 겁니다. 그죠? 안 되죠. 네.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만 바꾸면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를 네. 자체로는 못하고 2차 파생하면 아마 2차 저작권에 아마 걸릴 겁니다. 아, 그것도 그래서, 안 되고? 네. 아. 그래서 아예 생판 다른 거로 다른 코드 로직을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 완전히 다르게 해가지고 개발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하셔야지 지적재산권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회사에서 이렇게 해봤던 그 코드 업무는 안 저작권이 되고. 회사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회사 거니까 네. 안 되고, 그럼 만약 그걸 갖고 나와서도 그대로는 쓰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갖고 나오는 것도 안 되죠. 안 되는구나. 네, 원칙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다 두고 나와야 되는구나. 네. 근데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죠. 그게 IT에 되게 그럼 집에 와서 쓰려면 똑같이 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신 완벽하게 동일하게는 쓰지는 못하지만 기능을 작동하는 거는 이제 똑같이, 어느 비슷하게는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렇게 돼야지 이제 회사 저작권에 있는 코드를 안 쓰고 내 거를 가져갈 수.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예 안 똑같게 되겠네요. 네, 아예 통으로 자연스럽게-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기술을 썼다 이런 거는 통용적으로 이 회사만 독점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암호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개발을 하는 암호화가 아니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암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피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로그인을 구현한다. 네네. 그래서 웹사이트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 이럴 때는 같은 기능이어도 코드는 되게 다르게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이라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 1에서 2를 더하느냐, 6에서 2를 나누느냐,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답은 3인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네. 3이라는 답만 알고 있으면 개발자는 어떻게 쓰는지 갖다 맞출 수 있으니까 저작권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진짜 훌륭한 직업이네요.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책을 쓰고 이럴 때 저작권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코드는 또 그렇지가 않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그거를 해결한다고 코드를 올려놓은 코드는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변형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저작권에서도 좀 자유롭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요즘에 근데 또 AI가 뭐 챗GPT 같은 거에서 이렇게 무슨 코드 짜줘 그럼 코드 짜주잖아요. 그거 써도 돼요? 그거는 AI가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든다고 해도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직접 돌려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코드를 이제 구동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가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잘하면은 사실은 코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코드 돌려봤을 때 안 되네 다시 해. 뭐 이거 안 되니까 뭐 챗GPT한테 뭐 다시 해줘 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코드가 왜 안 되는지는 이 코드를 다루는 사람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내가 문제 해결을 챗GPT한테 어떻게 보면 맡기는 거거든요. 이 맡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던지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아야 나중에 유지보수도 할 수 있게 되고. 네. 요즘에 그래서 뭐 챗GPT가 다 짜주는데 뭐 개발자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되게 모르고 하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 얘가 챗GPT가 짜주는 코드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발자분들이 네. 1인 나와서 독립을 하는 거 이거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상태라면 추천하겠다. 네. 어느 정도 회사 경험도 좀 있고 그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 경험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개발을 하는 게 사실은 내가 혼자서 개발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짠 코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내가 보고서를 써도 이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수를 맞고서 이제 결제를 올리잖아요. 이제 개발하는 것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내용을 가지고서 충분히 경험을 쌓으시고 그 뒤에 본인만 확실한 무기를 가지신 다음에 독립하셔가지고 대박이 나셔야. 네. 그냥 회사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1년의 어떤 과정도 한번 쫙 다뤄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인맥이, 왜냐면 나중에 그렇죠. 독립을 해서 일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그 바닥에서 좀 아시는 분이 좀 있어야 병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갑을 병의 네. 역할도 왔다 갔다 있어야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영업은 사실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 개발 경험을 한번 사이클 한번 돌려본 다음에 영업이 들어오는 거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하고 이제 개발이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 후에 이제 납품을 한 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크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쌓인 다음에 이제 영업이 들어와서 업무건에 대해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이제 개발을 쭉 하는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개발자분들은 이거를 배우셔야지 나중에 독립하셨을 때도 업무가 들어와도 이 사이클대로 유연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숙달하는 과정이 이제 회사 생활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개발자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1인 기업에 적합할까요? 일단은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서 찾고 처리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신 분들이 1인 기업에 적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맡겨진 일에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하고 많이 비슷하죠. 네네. 내 업무고 다른 사람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비슷한 건데 이 다른 사람의 업무, 미래에 내 업무가 될 수 있는 업무들도 관심을 가지고서 쭉 한 번쯤은 둘러보실 수 있는 분들이 1인 기업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1인 기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 사이클에서 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요구사항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개발을 못하니까 이 개발은 또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1인 지식 기업으로 운영하는데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제 단가나 이런 비용들은 다 개발에서 나오는데 개발한테 떼주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많이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영업이 한 달에 막 3개씩 들어와야지. 네.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를 다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야, 영업이 한 달에 3개씩 들어오는데 그거를 외주한테 개발해 주는 그 자체가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절반씩 이제 수수료 떼어 드시는 분들도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수수료 장사네요. 근데 좀 바람직하진 그렇죠. 않죠. 그렇죠. 가불병 정 정도까지 나가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재하도급도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어떤 진취적인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독립을 만약에 딱 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내 시스템이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네. 어떤 영업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도 딱 구축이 돼 있어요. 영업 프로세스나 혹은 내가 개발을 한 솔루션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여야지 회사를 1인 지식기업 가로 이제 전환을 한 타이밍이 끊김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마 1인 지식기업가 아마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전환한 과정 바로 직전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한 1년, 2년 이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아까 그 말씀했던 그 코드들이 네. 나의 코드들이 쫙 있어야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준비는 돼 있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까지는 돼 있어야지 이제 1인 지식 기업가로 공실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이제 독립하신 지가 이제 올해 2년 차시고 작년 가을쯤에 독립하셨는데 뭐 자본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자본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1인 지식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총알을 이제 정전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총알이 어디에 쓰여요? 총알이 사무실비? 네, 사무실비 뭐 이제 저 혼자기 때문에 사실은 제 인건비만 들어가는 네네. 거잖아요. 1인이면은. 네네. 근데 오피스텔이 집이다 이러면은 오피스텔을 이제 사업자를 이제 오피스텔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자 주소를 이제 그쪽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가 이제 부족하다. 뭐 IT는 다 컴퓨터 이런 장비가 이제 필수니까 그런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초기 비용은 다 그런 쪽으로 드는 거죠. 사무실 부대 비용 그리고 컴퓨터. 사무실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있어야 되죠. 인터넷이야 뭐. 그럼 초기 자본도 별로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개발자는. 네. 와. 컴퓨터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맥북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왜 그 디지털 노마드 막 그런 네. 얘기 하는 거죠? 네. 어디든지 자유롭게 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지만 그 자유롭게 다니면서 개발하고 갑이 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계약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약을 아예 안 해버리죠.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힘이 표현합니다. 생긴다. 네. 왜냐하면 회사 소속에 있으면은 그런 선택을 강제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인 지식 기업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그 대신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돈을 그런 적게 게 벌더라도 있습니다.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좀 그런 면에서 1인 지식 기업이 좀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뭐 사무실비 50만 원이랑 노트북 500 정도? 치킨집 차리는 것보다는 쌉니다, 확실히. 아니 치킨집은 훨씬 많이 되죠, 그거보다. 네, 한 20배 정도? 그렇죠. 500으로 잡고 생각하면은 한 20, 30배 정도 되는데 그래요. 그거보다는 많이 저렴하고요. 그러네요. 개발자 창업 50번 할 돈으로 치킨집 하나 정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를 숫자로만 하는 거고 하는 사실 거죠. 뭐 개발자 한 명이 가진 그 능력이 지식 네. 집약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님들한테 약간 저항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창업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1인 개발자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전공을 잘못했네. 전공을 이걸 했어야 되는 거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비전공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컴퓨터 막 이런 웹 개발하는 쪽이 전공 의외로 많이 타진 않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배우면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얼마큼 갈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어떤 개발한 데 있어가지고 빨리 갈지 혹은 천천히 갈지가 결정이 된다고. 그게 진입장벽이군요. 네, 사실은 이게 진입장벽인 거죠. 얼마나 나를 갈아 넣어서 나만의 코드를 많이 쌓느냐. 네. 이게 진입장벽이구나. 네. 네, 이것도 개발 장벽이지만 어떤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중으로 커브가 생깁니다. 내가 코드를 확보하는 기간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내가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칼을 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칼을 들고 전투 경험을 또 많이 쌓아야 되고 네. 그래야 훌륭한 장수가 되는 거군요. 네. 언어는 그 칼 다 가는 기간이고 이제 실제 코드를 짜는 기간이 이제 나와서 전투하는 거죠. 그게 돼야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칼만 들고 있으면 장군 대장장이고 그죠. 전투만 하면 쌈장이고. 아 그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연 단위로 좀 많이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앱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뭐 앱 뭐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유튜브 영상은 사실은 어떤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30분 만에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뭐 로우 코드나 노 코드 이런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만드시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많이 설명을 하지만 단점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코드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어떤 조립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요구사항을 내가 어떤 업체한테 전달을 해도 그런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코드 플랫폼 안에서 또 개발자가 붙어서 또 개발을 합니다. 기본적인 화면은 이제 빠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고객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은 또 개발자가 붙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0분 만에 만들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군요. 껍데기. 네, 껍데기 프로토타입에 준하는 어떤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 구현하는 건 또 세부적으로는 다른 과정이에요. 그 하나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그래서 요즘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앱 만들고 뭐 이런 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물론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고 만든 과정이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만드는데 정확한 요구사항에 맞는 거를 만들었는가, 이게 첫 번째고, 이걸 가지고서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큰 난관인 거죠. 만드는 거는 뭐 5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만들었는가, 이걸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만든 앱이나 뭐 웹사이트가 고객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가, 이거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게 끝이 아니다. 그렇죠. 예. 만드는 이유는 뭔가를 하려고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 뭔가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얘가 뭔가 잘 안 돌아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도 바로 다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입이 됐는데 이탈하지 않고 충분히 잘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되게 많이 중요하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개발할 만합니다. 들어와.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만 들어봐도 이 사업 모델이 아주 최신 경영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개발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자격증 갖출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갖출 필요도 없고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돈 받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개발 그렇죠. 업무 노하우를 쌓으면서 일을 하면서 음.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회사 소속으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후배들에게 추천하신다. 할 사람만 하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임호용 정보관리기술사님 모시고 개발자가 된 1인 지식기업가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